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윤석열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도 홍보미디어 본부장 자리도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울산까지 가서 윤 후보와 이렇게 술잔을 기울인 지 3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방아쇠는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안 논의하던 비공개 회의에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난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하자 이준석 대표가 쾅소리까지 내면서 책상을 내리쳤다라고 하죠. 조 단장이 사과 의사를 전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날 저녁 이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자 이 대표 결국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관심이 없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 바로 사과를 한 이후에 저는 사실 그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사과라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 6시에 언론인들에게 공보단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논란이 있는 유튜브의 영상을 본인의 직접 핸드폰으로 본인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준석 대표. 윤 후보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떠나보내고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미련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20일 전쯤에도 윤석열 후보, 정확히는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지방을 떠돌 때도 갈등이고 갈 때까지 갔구나 했지만 바로 울산에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화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화해를 하기 전에 지금 화해 이야기나 그냥 먼저 수습을 했었어야지. 이거는 근데 일단 선언하고 떠났거든요. 미련 없다. 다시 돌아올까요? 선대위에 합류할까요? 뭐 선대위에 합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 대표기 때문에 사실 그 직위보다는 당 대표로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울산에서 이제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또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런 이유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를 한번 그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시고 그 밑에 김병준, 김한길 세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이 소통에 벽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사실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시면 좋을 텐데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 측과 친한 이준석 대표님의 설자리가 적어져서 선대위 회의에서도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상임위원장의 그 지휘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벽감을 느끼고 이런 그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부터 해소가 돼야 이준석 대표님이 다시 화해하거나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후보하고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보단장 아닙니까? 저 조수진 의원이 공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당대표이면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따르는 사과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유튜브에 관련되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되는 유튜브를 기자들한테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 대표께서 보고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이래서 사퇴 요구를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사퇴를 뭐 했더라면 이 문제가 수습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진즉 사과를 조수진 공보단장이 좀 더 진지하게 했더라면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퇴를 했었어야지요. 사퇴를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대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에서 지원하는 데는 전적으로 앞장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그 워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니까. 아닙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조롱당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후 교정이 안 됐다.
그다음에 그게 2일간 지속됐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 측을 사퇴하겠다. 그 말 속에는 물론 이제 조수진 의원이 공보단장으로서 어떤 지휘 체계를 무시한 면도 있겠지만 사후에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대표님 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님의 역할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못했다. 예. 교정이 안 됐다. 그런 거에 대한 반발 뭐 그런 게 지금 들은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준석 대표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상임선대위원장이 각자 보직을 맡은 선대위내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틀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대위내 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상임선대위원장인 본인이 공보단장인 조수진 의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그것이 교정되지 않았다. 즉, 근데 어제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후보 뜻만 따른다. 그러면 이건 후보가 교정했어야 되는 건데 후보가 놔뒀다는 거죠. 여기는 불만을 사실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일청 의원님 그렇게 안 보시겠죠. 사실 저는 이제 지도부에 있으면서 예. 우리 이준석 대표와 또 조수진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늘 참여를 해왔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잘 압니다. 근데 두 분이 강해요. 서로 쌍극인가요? 상극인가요? 상극. 뭐 상극은 아닐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안 가봤어도 예. 제가 볼 때 좀 너무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감정의 컨트롤을 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이 후보께서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조직이 광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후보로서의 자기 일정 소화하고 필요한 걸 하도록 놔두고 나머지 분들이 이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런 역할들이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하다가 보니까 둘이 충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민주당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었잖아요. 뭐 그런가요? 그러면 저 초기에 삐걱삐걱을 했는데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아마 좀 조정을 하고 또 정비를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예. 조금 있으면 잘 된다라는 건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가요? 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로서는 분명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뽑아준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노래 역할에 있어서는 충돌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큰 대의 명분, 이 시대에 있어서 정권 교체하라고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선출된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르는 역할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국민의힘 한 분의 의원이 이런 걸 갖다가 뿌렸어도 아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조순 의원님이 공보단장이시더라고요. 공보단장은 자기 핸드폰에 수많은 기자분들의 예. 단톡방도 있고 거기에 연락하시는 기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보단장이 기자분들한테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것을 뿌렸다는 게 첫 번째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뭐 좋은 뜻이건 아니면 뭐 비판의 뜻이건 조금 정상적인 아니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가 상당히 좀 세게 또 약간 과장된 그런 내용 유튜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그래요. 이준석 정신건강 우려. 예. 라고 하는 제목인데 뭐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거는 정말 어느 누가 들어봐도
본인의 인격에 침해를 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것이 충격 실화, 뭐 쿠키뉴스 지워져 이렇게 네네네 나오고 공보단장을 있습니다. 통해서 늘 상시 소통하는 기자분들, 언론인분들에게 뿌렸다는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사과가 이준석 당대표님 말대로 진정성이 없다. 사과 자체도 거의 예. 조롱에 가까웠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님 차원에서의 어떤 총괄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방관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이것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혹시 같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두 분이 얘기를 하세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의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네. 뭐 윤핵관 때문이든 또는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충돌 때문이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대위원장 측,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 대선을 80일 정도 남겨두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 부분은 실책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 너무 옹졸하다는 평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동만 평가를 한다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동이 신중해야 되고 예. 판단에 대해서 아주 그 예리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전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보면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 대표께서 조수진 단장이 이제 뭐 사과도 했다 그러고 아마 오늘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또 대표실로 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기다렸죠. 만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 원인 제공자는 조수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또 당대표께서 뭐 역할은 다 하실 거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선대위원장을 그만둔 것 또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물밑에서 해결을 하든지 서로 이런 건 조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을 텐데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나 못해 먹겠어 라는 것도 이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정치가 네네. 원래 그렇게 부딪히면서 늘 여러 곳에서 서로들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띄우는 건가요 원래? 뭐 그런 기능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뭐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선대위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서로 감정적 그 선들이 조금씩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 입장에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번 뭐 조수진 의원 공보단장과 공보단장이죠. 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신재 씨 영입건인가요? 영입건에 대해서도 윤석 대표가 이게 좀 같이 더 문제가 있으니 논의도 해보고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재 씨가 이제 영입이 돼서 윤석 대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걸 보고 나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암담함, 내 입장, 내 의견은 도대체 우리 이 선대위에 중앙선대위에 도대체 먹히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수진 의원의 이 가로 세로 영수로 링크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대표의 말이 당대표이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무력감, 그래서 선대위직을 놓겠다라고 좀 근데 신속하게 아주 전격적으로 대표직을 놓는 것은 맞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김종인 대표님의 어떤 중재 같은 것도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위원장이 맞습니다. 말렸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 김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신지혜 씨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상황이 좀 틀린 상황이에요. 당에 입당을 하거나 당원으로서 가입하거나 뭐 당의 공식적인 선대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께서 이끌시고 있는 국민화합위원회 거기에 새시대 준비위에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당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형식적으로 당원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철학이 좀 달리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선을 결코 막아야 된다라고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나시고 한 건데 그런 흐름 속에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대표하고 일치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뭐 이재명 후보 말씀이라서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과는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인 사태를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60%, 57%인가요? 차지했잖아요. 그걸로 사실 대표가 된 거고 그 안에는 젊은 층, 청년층, 특히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신재 씨가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분명히 이대남들의 혹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실망감 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못 막은 이준석 본인의 그런 입장, 지위에 대해서 아마 자기를 지지했던 이대남이라든가 청년들에게 뭔가 할 말도 있고 보여줄 것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해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 이준석 언론에 대표랑 성일종 의원님도 좀 친하시지 않습니까? 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성품도 좋으시고 활달하셔서 많이 친하시죠. 같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니까는 네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분석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일부 언론이죠. 그런데 이 선거할 때는 전쟁 치를 때는 작대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지금 신재 예전에 그 네트워크 여성 진보 네트워크인가요? 예, 대표를 이제 예. 작대기로 표현하시는. 아니 뭐 작대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가용 자원이 다 필요하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그 결점이 많고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고 새시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하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겠다. 일단 뭐 생각합니다. 신재 부위원장의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일단 두 분 말씀이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 또는 이른바 윤핵관과의 충돌로 또는 윤 후보가 이걸 제대로 조정을 못했다 손 치더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직을 벌이는 건 경솔했거나 너무 나갔다. 거기에는 이제 두 분이 다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사실 선대위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선대위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이 있다.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수진 단장이 본인은 후보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선대의 책임은 그 결과에 대한 영향도 후보 본인이 제일 많이 받게 되고 결국엔 선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역시 윤 후보가 총 책임이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갈등 해결 문제, 조직 내 리더십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그 예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할 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원하는 게 이제 정권을 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 후보가 그걸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두 체제, 김종인 위원장님, 김병준 또 김한길이라는 세 분의 삼두 체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김한길과 친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와 친하다는 것도 보이는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에 대한 또 본인의 가족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들 또 이제 곧 기소 여부 또 장모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제 곧 이제 연이어서 나올 텐데 국민의힘에서 아마 제 당규에는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어떤 형사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랄까요? 무서움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을 그래도 이렇게 축으로서 이렇게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세 축이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서로 갈등이 좀 있고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이번 사태로서 그 골맞은 게 터졌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골맞은 것이 다시 아물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옆에서 윤석열 후보를 뵙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릇이 큰 분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일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세세하게 거의 관여를 안 해요. 아마 검찰총장을 하시면서도 수사할 때 방향만 딱 잡아주고 어떤 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내가 막아주겠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하셨지 거의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고 뜻을 발휘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렇게 선대위에 들어오셔서도 일일이 뭘 체크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도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었잖아요. 똑같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김현미 장관이 알아서 잘하겠지. 일일이 관여 않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는데 국민들이 막 비판을 해도 뭐 잘하라고 놔두는 일일이 지금 표현하면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수사를 잘못했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묻겠죠. 그렇지만 그 수사 방향에 대해서 가는 거를 일일하게 책임은 마지막에 묻겠지만 일일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도 무슨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성 의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딱 맡기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스타일이시고. 혹시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잠깐 저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후보께서는 비교적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대위를 통합에 의해서 좀 크더라도 국민 통합으로 함께 엮어가는 민주주의의 큰 그 축제 속에서 통합으로 뭐 동서의 통합이든 세대의 통합이든 통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은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작고 몽골 기병 같은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이크 셔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윤석열 후보님이 청년 예술인들인가요? 간담회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마이크를 받아서 바로 이준석 당대표님한테 넘기고 또 이쪽에서 질문하니까 또 마이크를 받아서 또 이준석 당대표님한테 넘기고 그런 장면을 본 게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 셔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 법조인으로서 30년간 아니 그 이상 살아온 세월 동안 민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정치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 여기 성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와서 맡은 상임위는 좀 알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는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민생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렇게 넘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에서도 그런 면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후보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박학다식하고 공부가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감각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경험이 없으시니까 5개월 만에 대권 후보가 돼서 지금 이만큼 오는 걸 보면 전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자기는 이제 집이 있어서 못 만들었다라 한다든가. 저희가 근데 과거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이제 주제가 딴 쪽으로 새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그냥 국민 속이는 아주 그 교묘한 뭘 속였죠? 말솜씨로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아니, 다음 현 주제가 딴 데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그렇게는-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약 그래서 이행률이 그 95%인 부분에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말을 꼭 일단 지키는 후보입니다. 캠프 선대위 내에서 충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앞서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뭐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민주주의라고 윤석열 후보가 표현을 했는데 당 대표가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파열음이 민주주의 치고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단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게 한 밸런스 게임 비슷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큽니까? 이준석 대표가 큽니까? 조수진 의원이 큰가요? 직간접적인 모든 책임을 지면 예, 총책임만. 후보한테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윤석열 후보가 그 지금 이제 일정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선거를 하고 있다. 예. 일정이 몇 개 없거든요. 없는 날도 많고. 그럴 때 당 또 선대위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약한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후보께서 또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하고 또 요새 나서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울산 가서 술잔을 기울였는데 지금 이제 또 어디로 가셔야 될지 그저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